사이가 매우 나쁜 남녀 커플과 한 달간 함께 여행해야 한다면 생각만 해도 그 여행은 끔찍한 여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러한 스트레스성 여행길을 걷고 있는 것과 같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구팀은 지난 6월 12일에서 14일 전국의 성인 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울분과 사회 심리적 웰빙 관리 방안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63.9%는 심리적 이상이 없다고 답했으나 39.9%는 중간 정도의 울분 상태, 9.3%는 심각한 울분 상태라고 언급해 강도는 다르지만 울분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 절반에 달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울분 상태를 이상 없음 1.6점 미만, 중간 울분 1.6점 이상에서 2.5점 미만, 심각 울분 2.5점 이상으로 나눴고 1.6점 이상은 장기적 울분 상태로 조작적 정의했다. 특히 자신을 경제적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약 32.7%의 60%는 중간 정도의 울분 상태라고 응답해 경제적 상황 인식과 울분 감정 사이에는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럼 울분이란 어떤 감정 상태일까? 화나 불만과는 다른 감정인데 이번 조사를 실시한 연구팀에서는 울분을 분노와 함께 좌절과 무력감이 동반되는 복합적 감정 상태라고 정의했으며 모욕감, 부당함, 신념에 반하는 것에 대한 강요 등의 스트레스 경험이 중첩될 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15개의 부정적 사건을 제시하고 최근 1년간 부정적 경험을 했는지 물었는데 전체 77.5%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누구나 살면서 이런저런 시련을 겪게 되기에 조사 결과가 충격적이지는 않지만 만일 부정적 경험이 해소되지 않고 2중, 3중으로 겹겹이 쌓이게 된다면 어떨까? 심각한 울분을 겪는다는 9.3%의 응답자들 중 60%는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답해 울분의 심리가 우울증이나 자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심각한 울분 경험은 60대에서 3.1%, 보다 30대에서 13.9%로 약 4배가량 더 많이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 장기적 울분은 2030 세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좀 더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례로 최근 사회 문제가 된 전세 사기의 경우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위원회가 지난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접수된 사례를 심의한 결과 피해자로 인정한 건은 총 4,485건이었는데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2,37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20대로 1,062명이었다. 아무래도 사회초년병이어서 경험이 부족한 점과 함께 가장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연령대이기에 범죄 대상이 된 것 같다. 한편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붕괴를 확정했다는 의정 갈등은 또 어떤가? 명의를 꿈꾸던 1만 8천여 명의 의대 재학생들과 전공의들이 정부의 출구 없는 밀어붙이기 정책으로 혼란에 빠졌다. 의대 증원에 따른 입시 준비생들은 2030 세대인데 보다 못한 학부모들이 전국 의대생 학부모 연합이란 전의학년이란 단체를 만들어 의대생들의 학습권을 요구하는 시위에 나섰다. 이 단체에 속한 한 학부모는 2025년도 의대 신입생을 뽑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 마치 선문양 사기꾼과 같다며 교육부의 졸속 정책을 질타했다. 더구나 혼돈에 놓인 2030 세대들의 장기적 울분이 얼마나 클지는 상상조차 힘들다. 마침 이 모든 사태들을 관리해야 하는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이
지난 29일 있었다. 한 기자가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므로 2,000명 증원 규모를 조정하고 타협점을 찾는 것은 어떤지에 대해 물었는데 대통령은 의사단체들이 합의된 안을 갖고 온 적이 없다며 남 탓을 했다.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지방 응급실엔 원래 의사가 없었다며 의료개혁 때문에 발생한 상황이 아니라는 무책임한 인식을 드러냈다. 우리 사회는 유독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사건, 사고들이 많았다. 세월호, 이태원 참사, 최혜병 사건, 그리고 최근에 중고등학교에 퍼진 딥페이크 사건 등이 그런 경우인데 문제는 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진상규명이 힘들다는 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나에게는 나쁜 운이 오지 않길 기도하며 각자 도생이란 주문을 외칠 뿐이다. 그리고 장기적 울분에 빠져 괴로워할 뿐이다.